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 195쪽. 자, 뭡니까? 시민혁명을 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시민혁명은 17세기. 자, 연도를 여러분들 자, 외우려 하지 말고요. 세기를 자,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의 시민혁명이다 라고 했을 때 세기는 몇 세기냐면 자, 17세기의 상황입니다. 일단 뭐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젠틀리라고 불려지는 자, 신흥지주. 이 젠트리 같은 경우는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약간의 자, 돈을 번 그런 신흥 지주들을 우리가 젠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가 있는데 이 청교도는 칼뱅파, 즉 상공업자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자, 어디에 진출해 있냐면 의회에 진출해 있어요. 의회. 그러면 영국의 의회의 어떤 과정을 자, 본다라면 13세기의 존왕 기억나시나요? 이 13세기 존왕이 귀족들의 견제를 받죠. 그래서 귀족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뭐 했습니까? 대헌장이라는 거에다가 승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왕들이 대헌장을 자꾸만 무시하니까 시몽드 몽포르가 이제 저항을 했고 그 저항 과정에서 시몽드 몽포르를 따르는 모임, 그게 시몽드 몽포르 의회가 됐고 그게 결국 모범 의회라는 걸로 발전됐잖아요. 근데 그 모범 의회, 영국의 의회인데 이 의회는요. 양원제로 구성됐어요. 양원제. 그럼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양원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원과 하원 이게 나눠지는 건데 기존의 귀족들은 상원 의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흥지주, 젠틀이라든지 청교도 그들이 하원 의원에 들어가서 의회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들이 영향력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죽고 자 스튜어트 왕조라는 게 자 새롭게 수립이 되는데 이 스튜어트 왕조가 뭐 했냐면 전제 정치를 펼쳤답니다. 뭔 얘기냐면 엘리자베스가 여러분들 뭐 했죠?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가 없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떠들었잖아. 이 엘리자베스의 앞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헨리 8세? 그 앞에는 이제 헨리 7세? 이 헨리 7세가 헨리 튜터인데 그 헨리 튜터가 장미전쟁을 일단락지었었던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무슨 왕조가 들어섰었는데 튜터 왕조라는 게 들어섰었는데 그 튜터 왕조에서의 마지막이 바로 엘리자베스인 겁니다. 왜냐면 후계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영국의 왕을 겸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립된 왕조를 우리는 자 무슨 왕조라고 한다? 스튜어트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스코틀랜드의 왕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자 왕인데 얘네들이 자 결국은 영국의 왕을 겸임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올라왔냐면 제임스 1세. 자, 제임스 1세도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찰스 1세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우리는 나중에 찰스 1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들의 전제 정치. 이 전제 정치가 뭐냐면 자, 대표적인 게 이거랍니다. 이 의회의 전통을 무시했대요. 자, 의회의 전통을 자, 무시했다. 그럼 의회의 전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헌장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대헌장은 이런 거였었죠. 13세기 자 대헌장 1215년인데요. 마그나 카르타. 내용은 왕 당신들은 말이야. 앞으로 세금 거둘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귀족들의 승인을 받아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귀족의 승인을 받고 자, 뭐 할 수 있는? 과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족들이 나중에 결국은 무슨 의회? 모범의회. 모범의회의 의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헌장에서부터 어떠한 자 전통이 형성된 거냐면 왕은 세금 거둘 때 귀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귀족들이 의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왕은 세금 거둘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자 국왕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에게 반드시 뭐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통. 하지만 이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자 이거를 자 뭐 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가 열이 받은 겁니다. 의회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이 찰스 1세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 찰스 1세한테 뭐를 제출하게 되냐면 권리청원이라는 거를 자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권리청원은 당연히 의회의 권리를 자 뭐야 되찾겠다는 건데 여기 있는 대헌장 이 대헌장의 어떤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고 이때 자 누구? 찰스 1세가 이거를 뭐예요? 그래? 몰랐지. 니네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지. 나는 몰랐어. 알았어. 서명해줄게. 라고 여기는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뭐 한 거라고요? 승인을
합니다. 됐죠? 자, 권리청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찰스 1세는 의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 이것들 봐라. 떼거지로 나한테 대드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승인하면서 뭐 했냐면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자, 의회를 해산시켜. 야, 꺼져. 난 아쉽지 않아. 너희들한테 내가 구걸할 일 없을 거야. 라고 그들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대략 한 11년 뒤에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벌어져요. 와, 그래서 그러면 스코틀랜드에 반란이 벌어지는데 이 반란을 진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지? 아이씨, 세금 더 걷어야 되겠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진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지난번에 맞아 내가 사인해놨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승인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의회를 소집했어. 이때 의회가 장난하십니까? 자, 아쉬울 때만 저희들을 부르는 겁니까? 라고 이 의회들이 자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결국 국왕에 대한 자 저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냐? 청교도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전쟁은 1642년에서 1649년 이때까지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자 누구를 찰스 1세를 자 처형합니다. 처형을 하고 크로멜이 자 청교도 전쟁을 리드했던 크로멜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네, 바로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청교도 혁명에서 자 무슨 파들이 승리했다고요? 자 의회파가 승리를 합니다. 자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찰스 1세를 처형할 거예요. 자 찰스 1세를 자 처형을 하고 의회파를 이끌었었던 누가? 크로멜이 자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로멜이 이렇게 집권했었을 때 정부 형태가 여러분들 뭐냐면 공화정입니다. 정부 형태가 자 무슨 정이다? 공화정이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부 형태가 구성이 될 건데 이 크로멜이 여기에서 뭘 발표하냐면 항해법이라는 거를 자 발표하거든요. 이 항해법이 1651년인데 이 항해법은 앞에서 절대왕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네덜란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던 항해 조례 그겁니다. 됐죠? 중상주의를 강화한 거네. 자 중상주의를 자 뭐 한 거라고요? 강화한 거네요. 자 어느 나라에? 영국에.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이 크로멜이 어디에 원정을 가냐면 스코틀랜드에 대한 원정을 갑니다. 완전하게 병합하진 않아요.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반란도 있었고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 원정을 가는데 자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 랜드 원정을 떠났는데 병합한 건 아니다. 자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를 완전하게 병합한 거는 18세기입니다. 18세기. 자 그래서 여기는 원정을 떠났다는 거 병합했다 그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이 크로멜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주의 뭐냐면 이 금욕주의에서 도박과 음주를 금지시켜요. 자, 도박이라든지 자, 음주를 전면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시가 지금 17세기잖아요. 17세기에 여러분들 자 놀이 문화라 한다라면 자 별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껏해야만 이런 도박이라든지 자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 문화인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불만들이 계속 쌓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멜이 자 이렇게 자 집권을 해서 공화정 정부를 이끌었으나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자 크로멜 사후에 자연스럽게 왕정으로 뭐 돼버리냐면 복구가 돼요. 그럼 이 왕정으로 복구됐을 때 누가 올라오느냐? 찰스 1세의 아들이었었던 찰스 2세가 올라올 겁니다. 됐죠? 찰스 2세가 올라온다. 그러면 청교도혁명 이후에 자 이번에는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자 벌어질 건데 명예혁명의 과정에 자 첫 번째는 찰스 2세가 올라왔네요. 근데 문제는 이 찰스 2세가 올라왔었을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친카톨릭 정책을 취해요. 친카톨릭 정책.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교도 전쟁 당시에 혼란을 피해가지고 여기 있는 찰스 2세는 피난을 떠나 있었거든요. 프랑스로 피난을 떠나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카톨릭에 이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친카톨릭 정책을 펼쳤다. 공무원들을 뽑아 쓰는데 그 공무원들을 전부 다 카톨릭 신자들로만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는 여러분들 자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교도라든지 이런 자 종교 세력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카톨릭만 옹호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을 견제합니다. 견제했을 때 우리 영국이란 나란 말이야. 엘리자베스 때 국교회라는 게 있었어. 기억 안 나? 자, 그래서 헬레치스가 수장령을 통해서 국교회를 성립시켰고 엘리자베스는 통일령이라는 걸 통해서 국교회를 확립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 국교회. 그런데 왜 카톨릭만 옹호하지?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놓고 청교도를 옹호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왜 너만 옹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다투게 되니까 영국은 국교회가 있으니까 국교회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요 이 친카톨릭 정책 이거에 대한 반발? 자,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뭘 만드냐면 심사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심사법의 내용은 뭐냐면 비국교도의 그러니까 국교도는 국교회를 말하는 거죠. 비국교도의 자, 공직 진출을 즉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직 진출을 자, 뭐 하기 위한 제한시키기 위한 법이 바로 여기 있는 심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법을 통해서 찰스 2세가 카톨릭 세력을 계속 옹호하는 이거를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비국교도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교도만이 공무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심사법.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인신보호법은 함부로 체포영장 없이 구속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인신보호법이 되겠죠. 심사법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제는 찰스 2세가 나름대로 의회의 견제를 받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찰스 2세의 동생 누가 올라오냐면 제임스 2세가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제임스 2세가 올라오는데 이 제임스 2세도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카톨릭 옹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를 야 왕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이미 다 견제해놨는데 심사법 괜찮아 견제해놨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정당 정치. 자, 정당 정치가 자, 시작이 되는데 토리당이라는 자, 정당과 휘그당이라는 정당이 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휘그당 같은 경우는 제임스 2세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휘그당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게 토리당입니다. 그럼 정당 정치의 시작은 자, 무슨 왕 말년인 겁니까? 찰스 2세 말년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제임스 2세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바로 직전 그때 정당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시점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근데 결국은 제임스 2세가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임스 2세가 자 올라왔는데 아이고 걱정했던 것처럼 얘가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심사법을 자 뭐 하려고 하냐면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심사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요걸 시도로 갈게요. 자, 결국은 이 제임스 2세가 잘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 때 의회가 야,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너 내려와. 제임스 2세를 잘라버려요. 제임스 2세를 잘라버리고 제임스 2세를 자, 뭐 하고요? 퇴위시키고 땡땡 이렇게요. 자, 얘를 퇴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이 누구였냐면 메리인데 그 메리 남편이 윌리엄이거든요. 근데 윌리엄이 네덜란드 총독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 윌리엄을 공동의 왕으로 즉위시켜요. 자, 공동의 왕으로 자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제임스 2세를 잘라버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의 왕으로 추대했다. 요 일련의 과정. 요걸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고요? 요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명예혁명은 다른 말로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고요? 자, 지금 이야기한 요 과정이 바로 무혈혁명이라고 얘기해요. 뭐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는 무슨 전쟁했습니까? 청교도 전쟁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교도 전쟁을 했는데 자 얘들은 자 어떻게 돼요? 전쟁 없이 혁명에 성공을 했다. 이를 우리는 자 무혈혁명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메리와 윌리엄한테 야 메리야 일로 와봐 사인해. 그래서 사인을 받을 건데 자 이게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자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은 권리청원과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교재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 권리장전은 권리청원을 재확인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때 정부 형태가 무슨 군주제가 되냐면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입헌군주제. 그래서 입헌군주제 다시 가면 청교도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뭡니까? 청교도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공화정이죠. 그래서 이 크로멜이 1653년도에 자, 호국경이란 자리에 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다시요. 자, 여기에 있는 공화정이란 정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권력을 잡았고 나중에 크로멜이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자, 호국경은 뭐 대통령 뭐 이런 뜻이야.
자, 후국경에 취임했었을 때 요 시점이 뭐 1653년 자, 이때입니다. 어쨌든요. 공화정의 정부 형태다. 그런데 명예혁명의 정부 형태의 결과는 권리장전에서 입헌군주제. 그래서 청년혁명 결과는 공화정이고 명예혁명 결과는 입헌군주제라는 거 여기까지. 요게 영국 시민혁명이 자 전개되는 17세기입니다. 그런데 18세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국의 18세기 영국을 보면 누가 있었냐면 앤여왕이라는 여왕이 올라오는데 이 앤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합니다. 자,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해요. 스코틀랜드를 병합해서 자 무슨 제국? 자, 대영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럼 대영 제국이 수립된 시점은 몇 세기라는 겁니까? 네, 18세기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 앤여왕이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앤여왕이 후계자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독일에 살고 있었던 조지 1세 하노버 가문의 조지 1세. 그래서 무슨 왕조가 들어설 거냐면 하노버 왕조 자 조지 1세가 올라올 건데 얘가 여러분들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죠? 독일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국에 지금 왕이 돼버렸네. 영국의 왕이 됐는데 완전히 허수아비인 거예요. 허수아비인데 그러면은 얘한테 자 영어로 자 왕이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면 얘는 오로지 what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영어한데 독일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하노버 가문의 자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가 왕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앤여왕 사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전통이 만들어져요. 자 왕은 군림하되 뭐 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군림하지만 왕은 존재하지만 이 왕은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관행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요거를 내각 책임제라고 표현할 겁니다. 내각 책임제는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고도 합니다. 의원 내각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영국이란 나라의 정치 형태 의원 내각제 혹은 내각 책임제 같은 말인데 이거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혁명 결과 만들어진 정부는 입헌군주제입니다. 됐죠? 입헌군주제고 영국의 내각 책임제는 몇 세기에? 18세기에 형성이 된 겁니다. 18세기. 요 앞까지가 몇 세기? 17세기 상황이고 요거는 18세기 상황이니까. 그러면 쌤 입헌군주제하고요. 내각 책임제 도대체 이게 뭔데요? 자 차이점을요. 쌤이 빠르게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화정이란 정부 형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공화정이란 정부 형태가 있다고 치면 대통령이 하는 정치죠. 국민들이요. 여기 있는 국민들이 입법부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행정부에 자 대통령이 있어요. 그때 국민들은 이쪽엔 입법부에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행정부에 자 대통령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둘이 뭐하게 해요? 서로 견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공화정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를 지금 볼 건데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데 이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 자 행정부라고도 부르고요.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두머리는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총리라고 부릅니다. 수상 혹은 총리.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대통령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럼 명칭은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선 자 그러면 국민들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뽑아줘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 내각의 우두머리 아까 뭐라 불렀죠? 수상 혹은 총리라 부르는데 그 수상을 국민들이 뽑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을 때 자 과반수 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자 결국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꾸리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자 만약에 뭐 토리당이다 뭐 희그당이다 이런 정당이라고 치면 그들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 그 정당의 대표가 자연스럽게 내각의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쪽에 있는 내각을 직접 자 터치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국회의원이 절반이 어디로 다 들어가요? 내각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곧 내각이고 내각에 있는 관료들이 다 국회의원인 거죠. 왜? 절반 이상이 다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과반수 차지한 정당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놈과 집행하는 놈이 같으니까 결국은 내각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면 되죠.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요게 같은 뜻이죠.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그러면 쌤 요거하고요. 입헌군주제는 차이가 뭔데요 도대체? 입헌군주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가 통치하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됐죠? 왕이 자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대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각 책임자에서는 왕이 있나요? 없나요? 왕이 있죠. 여기도 왕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허섭인 거예요. 국가의 실질적 통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수상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입헌군주제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이거의 차이점은 여기는 왕이 있다. 하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는다. 얘는 왕이 있다 없다. 있다. 왕이 통치한다. 이게 입헌군주제죠. 이해돼요? 그래서 명예혁명 결과 만들어진 정부 형태는 이거라는 겁니다. 명예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이거고 나중에 18세기 N여왕이 죽은 다음에 내각 책임제가 형성되는데 요거는 18세기고 그때 왕은 있지만 이 왕은 정치적 실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국의 정부 형태가 요거거든요. 영국의 정부 형태 요거. 몇 세기 때 형성된 거라고요? 18세기 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요. 쌤이 17, 18세기의 자 사회문화 뭐 이걸 설명할 때 17, 18세기 사회문화를 설명할 때 183쪽. 자, 183쪽. 스위프트에 걸리버 여행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기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작품이 연도를 써볼까요? 1726년이에요. 자, 연도는 외우지 말고 이게 왜 그러면 18세기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18세기 왜 나오는지. N여왕이 죽었죠. N여왕이 죽은 다음에 얘들은 자, 무슨 내각제의 정부가 됐어요? 의원 내각제의 정부가 됐죠. 그럼 의원 내각제의 정부가 됐었을 때 여기에서 뭐를 차지해야만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되는 거죠. 집권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럼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들은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야당인 거죠. 그러면 여당과 야당을 비교하면 어쨌든 여당이 덩치가 큰 건가요? 무조건 덩치가 큰 거죠. 왜요?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당이 된 거잖아. 집권 여당.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덩치가 작죠. 그럼 얘가 덩치가 크네요. 얘는 덩치가 작네요. 됐죠? 얘가 뭐예요? 거인. 아하. 얘가 뭐예요? 소인. 그래서 거인국과 소인국의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의 정치의 현실, 사회 현실 이것들을 자 풍자했었던 작품. 이게 스위프트의 바로 걸리버 여행기라는 겁니다. 그 걸리버 여행기에서 어디요? 거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소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내각제가 막 성립되자마자 나와야 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가 성립되자마자 나와야 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세기 나와야 돼요? 18세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이 작품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세기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의원 내각제의 정부 구조에서 그 당시에 자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 즉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당들 간에 다투는 모습 이것들을 풍자한 작품이 바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그 청교도 전쟁이라는 게 이제 구간을 제가 잡아놨는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청교도 전쟁 요 중간에 1648년도에 이게 있었거든요. 자,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베스트 팔렌 조약이 있었을 때 청교도 전쟁 와중이네요. 그죠? 그럼 청교도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여기에 직접 개입할 수 없죠. 왜냐면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 스튜어트 왕조가 만들어졌고 그 스튜어트 왕조에서 찰스 1세, 그 찰스 1세 시기에 지금 청교도 전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전쟁 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년 전쟁이 마무리된 거잖아. 종교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영국이 여기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요. 30년 전쟁에 영국이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이 종교전쟁에 지원했었을 때 군사를 파견해서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고 전쟁 비용 같은 걸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도 30년 전쟁에 자, 뭐 개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여기에 참전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는. 됐죠? 엘리자베스는 참전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자베스는 이미 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내에서 청교도 전쟁 중에 유럽에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너 자기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거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195쪽에서 청교도혁명 권리청원에 자 하나 밑줄거시고요. 제목. 자, 그다음 밑에 청교도혁명 거기에 있는 청교도 전쟁 의회파가 승리했네요. 밑에 있는 공화정이 수립됐었을 때 크로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크로멜에 대한 이야기.
니은번 밑주고 싶죠.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리을번도 밑주고 싶다. 자, 여기 있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대한 원정을 갔는데 여기를 병합한 건 아니다. 여기를 병합한 거는 18세기 앤여왕이 병합합니다. 자, 밑에 명예혁명은 왕이 누구로 바뀌었죠?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로 바뀔 건데 어떻게 가시냐면은 여러분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래서 이때 청교도혁명이 벌어진 거고 이때 명예혁명이 벌어진 거죠. 청교도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공화정이고 명예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입헌군주제. 자, 내각 책임자하면 틀려요. 내각 책임제는 18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영국의 왕조 변화가 있는데 그 왕조에서 뭐 노르만 왕조는 이제 윌리엄이죠. 돔스데이 북의 그 윌리엄. 자, 그 다음에 자 플랜타지네트 왕조 이거는 개무시하시고요. 튜터 왕조에서 여러분들 자 헨리 7세, 헨리 8세,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렇게 세 명만 밑주고 싶죠. 헨리 7세, 헨리 8세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1세 거기만 정답 때리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왕조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여기에 있는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스튜어트 왕조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앤여왕이 있습니까?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에 앤여왕이죠. 그래서 앤여왕이 후계자가 없어서 독일에 있었던 조지 1세를 갖다 왕을 앉혔다. 그게 바로 하노버 왕조입니다. 됐죠? 그 하노버 왕조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윈저라고 바뀌는데 뭐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왕조는 3개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튜터 왕조, 자 그 다음에 스튜어트 왕조, 마지막에 하노버 왕조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뒷장에 권리 장전 밑주시고요. 앤여왕 이후에 뭐 하게 되었다? 예, 여기 있는 하노버 왕조 니은번 밑주십시다. 내각 책임제 왕은 군림하되 뭐 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자, 이제요. 196쪽에 자료 2번이 있고요. 자료 2번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자료 3번이 있거든요. 자료 2번이 있고 자료 3번이 있는데 자료 2번이 뭐냐면 권리청원이랍니다. 자, 권리청원. 그다음에 자료 3번이 뭐냐면 권리장전이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데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왕은 의회의 승인받고 세금 거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됐었던 게 교과서도 그렇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랬고 여기 있는 권리청원은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문장으로. 자, 문장으로.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조항으로. 1조, 2조, 3조 이렇게 조항으로만 출제했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찾을 때 이게 권리청원인지 권리장전인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 평가원에 나왔던 기출에 문제가 3개가 있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서 이게 권리청원인지 권리장전인지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거는 문장이고 이거는 조항이다. 선생님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도 이제 뭐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도 조항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 와, 그러면 이 조항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부 쌤들이 자 1조에 보면 1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라고 1조를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1조만 비교해라. 이게 권리장전인지 권리청원인지를 1조만 가지고 비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1조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1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조가 나오는 사료가 있고 안 나오는 사료가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자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자 자기들이 원하는 사료들을 갖다가 몇 조 갖다 마음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1조만 가지고 자 구분해라 이랬는데 1조가 없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은 왼쪽에 핵심 체크를 보세요. 핵심 체크를 보시게 되면 보이나요? 권리청원에서는 폐하, 전하 이런 표현을 쓴대요. 폐하, 전하, 자 폐하라든지 전하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국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왕. 이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권리장전에서는요. 서술어, 종결어미가 뭐뭐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문장이 나오면 얘는 권리청원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권리장전으로 가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쌤이 이미 다 이렇게 함정이 나와서 어렵다라는 걸 알려준 상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권리청원인지 권리장전인지 구분을 짓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권리청원은 폐하, 전하 이런 단어가 보일 거고요. 권리장전에서는 국왕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뒤에 뭐뭐 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197쪽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4번에
뒷장 넘어가서 탐구자로 4번 크로멜의 집권. 자, 여기 별표하시면 되고요. 또 영국의 시민혁명 17세기에 자, 벌어졌다. 그래서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요. 미국의 독립혁명,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혁명인데 독립혁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돼요. 왜냐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의 독립혁명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한데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자, 의외로 실제 문제에서는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 여기에 자, 미국의 자, 독립혁명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세기를 기억합시다. 몇 세기냐? 18세기랍니다. 18세기. 그러면 이들의 산업혁명은 19세기겠죠. 왜냐면 시민혁명 다음에 산업혁명을 했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7세기 시민혁명,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자, 어쨌든 미국 독립혁명. 얘네들이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자, 영국의 식민지인데 우리 엘리자베스 기억나시나요? 이 엘리자베스 때도 아메리카에 대한 개척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자베스가 처녀, 그래서 버지니아. 이 버지니아 주가 그 시기에 개척된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얘네들은 자,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이 됐대요. 자, 자치를 식민지에 대한 자치를 허용을 했는데 영국이요. 7년 전쟁을 하면서 자, 7년 전쟁을 하면서 이 7년 전쟁은 자, 1756년에서 1763년까지 기억나시나요? 그럼 요 7년 전쟁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고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인도에서, 아메리카에서 싸운 이게 다 7년 전쟁이잖아요.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은 유럽에서 싸운 게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이고 어쨌든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누가 다 승리했죠? 다 영국이 승리했나요?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 자체가 인도에서 싸운 거예요. 혹은 아메리카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라든지 퀘벡 전투라든지 그러면은 두 나라가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먼 거리까지 와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싸운 겁니다. 그럼 서로 싸우다 누가 이겼던들 이기긴 했지만 자 얘는 패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쟁 비용만 다 낭비한 거예요. 두 나라 모두. 그러니까 전리품을 뺏을 게 없어요. 전리품은 자 원정을 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전리품 뺏어와야 되는데 그건 뺏을 게 없죠. 왜? 남의 나라 따랑에 가서 지그들이 둘이 싸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도 프랑스도 모두 국가의 재정이 악화돼요. 그래서 영국은 7년 전쟁 이후에 국가 재정이 자꾸만 악화되니까 안 되겠다. 중상주의를 자 강화합니다. 자 중상주의를 자 강화시키는데 그 중상주의가 강화되었을 때 자 뭐 하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자 각종 세금을 자 부과하게 됩니다. 자 각종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타운센트법이라는 걸 통해서 타운센트법, 차세, 인지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데 차세는 티, 홍차, 마시는 차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려요. 와. 그 다음에 인지세, 출판물에도 세금을 때리고요. 각종 세금들이 부과가 막 됩니다. 그랬더니 아메리카 아이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하시면 안 되죠. 라고 자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 식민지한테 자치를 이렇게 허용해두는데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세금 내!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건 아니죠. 라고 식민지 아이들이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 각종 세금들을 자 뭐 해줘요? 철회해줘요. 철회해주는데 이때 뭐만 남겨놓냐면 차세는 남겨놔요. 차세는 유지합니다. 차세 유지 이럴까요? 차에 대한 자 세금은 유지해놨는데 당시에 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일종의 공기업이고 주식회사인데 영국 의회 의원들이 이 동인도 회사에 대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동인도 회사가 아메리카에 가서 이제 차를 자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역을 할 건데 얘가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금을.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익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뭐 됐다, 알았다, 니들이 반발하니까 없던 걸로 할게.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전부 다 처리하는데 여기 있는 차세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아이들이 자 이건 왜 남겨놓는데요? 이건 뭔데요? 라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스턴 항에 정박 중이었었던 동인도 회사 배에 올라타요. 또 치사하게 또 나중에 적발됐을 때 인디언들이 했다라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인디언 복장을 위장을 하고 올라탑니다.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자 여기 있는 보스턴에 정박 중이었었던 동인도 회사의 배에 실려있던 차.
그 차 상자를 배 밖으로 막 집어 던져요. 됐죠? 여기 있는 이 차는 여러분들 이 카가 아닙니다. T입니다. T. 알겠죠? 어쨌든 이걸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영국이요. 영국의 강경 조치. 누구야? 라고 이제 범인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이 강경 조치가 뭐냐면 항구를 뭐 시키냐? 폐쇄시킵니다. 자, 너희들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거죠. 너희들과는 자, 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항구를 폐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식민지의 아메리카인들이 자, 1차 대륙회의를 열게 되는데 1차 대륙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영국이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저항했더니 강하게 나오네? 어떡할까? 야, 여기서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 너네는 눈, 얘는 이, 우리도 강경하게 맞서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자, 앞으로 우리는 영국 의회의 입법권을 자, 뭐 하겠다? 부정하겠다. 즉, 이 차세라든지 이 각종 세금들이 법을 통해서 부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국 니네들이 만든 법은 본국이죠. 본국이 만든 법은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맞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력 충돌이 벌어져요. 자, 이 무력 충돌이 바로 렉싱턴 전투입니다. 그럼 이런 무력 충돌이 이렇게 벌어졌었을 때 식민지 아이들이 그래? 다시 한번 놓여보자. 자, 2차 대륙회의랍니다. 그럼 2차 대륙회의를 하는데 2차 대륙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라면 이게 이제 독립전쟁의 시작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라면 이참에 완전하게 자, 독립을 이뤄내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독립을 해버리자 라고 독립선언서가 여기서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 독립선언서는 몇 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라는 거 요게 기출입니다. 됐죠? 1차냐 2차냐 이것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2차 대륙회의 때 독립선언서가 자, 발표됐다는 거.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다. 그럼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토마스 페인의 다시 갈까요? 자, 토마스 페인. 이 토마스 페인이 어떤 책을 썼냐면 상식론, 상식 이런 책을 쓰거든요. 그럼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이런 겁니다. 아니, 영국 너는 우리의 본국이라며. 우리의 마더라며. 네가 우리의 엄마와 같은 본국이라고 자처하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아메리카 이거를 식민지라고. 그럼 네가 엄마 같은 존재면 나는 자식과 같은 존재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라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착취하면 안 되지. 세금을 마음대로 때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우리는 너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제 너와 같이 안 갈 거야. 따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우리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여기는 상식에서 이제 한 거예요. 상식론이라는 책에서. 자, 이 상식론이라는 책. 우리 독립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독립혁명에 영향을 끼칠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얘가 여기서 자, 독립전쟁을 확대할 겁니다. 자, 독립전쟁을 확대할 건데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란 이 책은 요 시점에서 나와야 됩니까? 자, 요 시점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라는 거 이전에 나와야 되나요? 독립선언서 다음에 나와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비교할게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남들이요 이미 다 독립선언을 했고 독립전쟁을 막 하고 있는 중에 그때 야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상식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죠. 이미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독립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야 우리가 독립하는 건 상식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발표된 시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구간 어려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언서에?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겠네. 아무튼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하는데 독립전쟁의 시작은 렉싱턴 전투부터 이미 시작인 거예요. 그 전쟁 시작되자마자 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전쟁은 자, 영국과 자, 누가 싸우는 겁니까? 아메리카의 식민지 아이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이 식민지 아이들을 돕는답니다. 그럼 누가 도왔는데요? 식민지 아이를 도왔던 애들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스파냐. 그럼 여러분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여기 식민지를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영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영국이 마음에 안 들었대. 자, 네덜란드가 볼까요? 네덜란드가 영국을 미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영국의 크로멜이 예전에 항해법 만들어서 이들한테 결정적 타격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영국을 싫어해요. 두 번째,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7년 전쟁에서도 다 깨졌죠. 100년 전쟁, 자, 물론 100년 전쟁은 승리해서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됐지만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다가 7년 전쟁에서 다 깨졌죠.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있는 무적 함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한테 예전에 깨졌잖아요.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메리카, 얘네들 돕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요크타운. 자, 요크타운 전투. 자, 이 요크타운 전투를 자, 승리를 이끌면서 전투 이름에 이 전투는 기억하세요. 요크타운 전투를 자, 결정적인 자, 승리의 전투를 할 수 있겠고 이 전투 이후에 결국은 파리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자, 파리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다. 그럼 파리니까 프랑스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뭐가 승인되냐면 독립이 승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독립이 승인된 상태에서 식민지 아이들이 이제 뭘 만들 거냐면 헌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입각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자,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정 정부가 수립되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이제 뽑았냐면 조지 워싱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때 이제 그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었던 게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그래서 자, 조지 워싱턴을 대표로 하는 그 공화정의 대통령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미 합중국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자, 몇 세기 상황이라고요? 18세기 상황입니다. 맞죠? 18세기. 자, 이제 우리는 19세기. 19세기를 보는데 19세기에 이건 뒤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자, 비교해야 되는데 뭐를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비교하는데 1861년에서 1865년까지의 이 남북전쟁은 북부와 남부가 자, 노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다투다가 싸웠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북부와 남부의 성향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남북이 자, 뭐 했다고요? 대립했다 이랬을 때 북부, 자, 북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부. 그러면 미국이 이만큼이나 한다면 미국만 반띵을 해서 볼게요. 적도가 어디냐면 적도가 여기 지나가거든요. 그럼 적도가 여기 지나가니까 이 주변에 열대기후. 그래서 적도를 대칭으로 해서 자, 열대기후, 자, 그 다음에 뭐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가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그 다음에 여기는 냉대기후예요. 그러면 미국만 놓고 이야기했었을 때 미국의 남부는 온대, 북부는 냉대기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다라면 자, 이 당시에 이제 목화 농사를 짓 건데 왜냐면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유럽에 자, 미국에 다 확산돼 있었거든요. 그럼 산업혁명에서 면직물 산업이 발전된단 말이야. 그럼 목화가 원료이기 때문에 면직물에서 목화를 필요로 하죠. 그럼 목화를 농사 지으면 무지하게 잘 팔려나가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한테 목화가 계속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남부지방은 당시에 목화 농사에 유리하죠. 왜? 여기보다 따뜻하니까. 그래서 남부는 농업 중심입니다. 그럼 남부는 농업 중심이고 얘들은 공업 중심입니다. 두 번째, 그럼 농업 중심에서 얘들이 뭘 농사 짓는데? 목화를 농사 짓는데 이 목화를 농사 지면 무조건 팔려나가나요? 무조건 팔려나가요. 원료를 막 서로 사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국가가요. 중앙정부가 무역을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목화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놔둬도 돼.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얘들은 자유무역. 반면에 얘들은 공업 원료가 북부 쪽으로만 올라와 주길 바라겠죠. 그래서 무슨 무역? 보호무역을 선호합니다. 그럼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집권? 중앙집권. 자, 반면에 얘들은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힘이 그닥 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돼요? 지방분권. 이런 성향 차이. 그러니까 성향 차이는 요것만 가지면 자, 농업이다. 요것만 가지면 자, 성향 차이는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그때 노예제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거 목화를 수확하는 것도 기계가 발명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목화를 수확하기 위한 기계는 없거든요. 그럼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100% 뭐에 의한 노동력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떼약볕에서 목화를 막 수확하는 자, 힘든 노동. 자,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얘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얘들은 노예가 필요하다. 자, 얘들은 아니다.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에 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이 심화되는데 이때 때마침 북부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남부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분류하잖아요. 남부 세력들이 남부가 자, 남부 탈퇴, 남부의 연방 탈퇴. 자, 남부 세력이 7개 주가 연방에서 나 너희들과 같이 안 할 거야. 따로따로 가자. 라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에서요. 자, 남북전쟁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 중간에 링컨이요. 1863년 자,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1863년 이거에 의해서 전세가 이제 완전하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남부가 더 유리하거든요. 남부가 더 잘 살았거든요. 남부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남부가 전쟁의 초기 주도권을 쥐었는데 링컨이 중간 노예 해방 선언 이것 때문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투 이름 기억하십시오. 캐티즈 버그 전투. 이 캐티즈 버그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자 마무리된다. 그래서 전쟁 이름에 요거 캐티즈 버그 전투 앞쪽에 보면 이 독립전쟁에서 요 전투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독립전쟁의 시작은 렉스턴 전투죠. 렉싱턴 전투. 요 렉싱턴 전투는 독립전쟁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주요 전투는 요크타운. 요걸 기억하세요. 요크타운. 자 요크타운하고 뭘 비교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캐티즈버그 전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북부가 승리합니다. 그럼 북부가 승리했었을 때 자 결과의 값을 간다라면 이 북부 승리에서의 결과의 값은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예,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죠. 우리가 예전에 왜 싸웠을까? 이런 거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다 같이 우리 자 단합해서 살면 되는데 우린 다 같은 아메리카, 미국이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자, 국가 단합의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무슨 개척이 활발해지냐면 서부 개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서부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토착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인디언들. 자, 왜 인디언입니까? 여기를 처음에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 서쪽에 있는 인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 그때 인디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명을 계속 파괴합니다. 아무튼 서부 개척.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있는 대륙 횡단. 자, 대륙 횡단 철도가 자 부설이 될 건데 이 대륙 횡단 철도 미국은요, 여러분들 그 동부를 중심으로 먼저 개척이 된 거고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엄청난 사막이 있어요. 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지역을 지나서 서쪽. 이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 온대 기후 비교적 따뜻하거든요. 사람 살기 좋아요. 그래서 자, 이쪽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디언 문명도 파괴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때 서부 개척에서는 이제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광이 이쪽에 많았어. 그래서 그 금을 찾겠다라고 골드러시. 그래서 이쪽을 연결하는 철도가 만들어져. 이게 이제 대륙 횡단 철도죠. 그 대륙 횡단 철도가 부설된 시점이 1869년입니다. 그래서 1869년, 그러니까 무슨 전쟁 직후다? 남북 전쟁 직후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그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시점도 1869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륙 횡단 철도와 수에즈 운하의 개통 연도가 같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교재를 가시게 되면 일단은 자 초기에 자치를 허용했는데 변화 과정에서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이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세금을 떼었다. 그래서 그 각종 세금을 때리니까 아이들이 반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그래서 영국도 당황을 하면서 세금들을 다 없었던 걸로 했는데 차세는 그대로 남겨놓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륙회의에서 통상 거부했고 렉싱턴 전투가 자 이때 시작됩니다. 그럼 렉싱턴 전투 발발 직후에 2차 대륙회의가 열렸는데 이 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2차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 전투 요크타운 전투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이 된대요. 헌법 만들어졌고요. 자, 밑줄 그십시오. 자, 발표할게요. 는 로크의 저항권에 기반을 둔 자, 그러한 전형적인 자, 시민혁명의 한 형태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미국의 독립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대로 5번 왕별표 하시고요. 자, 탐구대로 5번에서 첫 번째 사료 독립선언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왕별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박스에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봐 두시고 상식론은 중요한 게 시점이 어디냐. 독립선언서 발표 바로 직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뒷장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거에 앞서서 마무리하기 전에 211쪽에 가게 되면은 211쪽 정 가운데 남북전쟁이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성향 차이. 그 다음에 전개 과정, 자, 결과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독립전쟁, 19세기 남북전쟁 전투일이면서 얘들은 요크타운, 얘들은 캐티즈버그 전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 자, 미국의 시민혁명 두 가지 마무리했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